세종대왕,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세종대왕의 고뇌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양녕대군, 둘째 형은 효령대군. 국법상 왕위는 형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은 스스로도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 태종 11년조에 따르면 충녕대군은 특별히 총명함을 보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 외우고 문장을 분석해 논리로 풀어내는 능력이 출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종의 눈길은 늘 형 양녕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녕대군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궁궐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태종실록 18년 6월조에는 양녕이 민가의 여종을 꿰어 도망하고 궁녀들과 밤을 지새우며 백성을 괴롭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종은 분노했고 결국 세자에서 패하여 충녕을 새로이 세자로 삼습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일생의 그림자로 안고 삽니다. 능력으로 오른 자리가 아니라 형의 실수로 얻은 왕이라는 죄책감. 그는 그래서 누구보다 완벽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왕이 된 세종은 누구보다 바빴지만 신하들이 언제나 그의 뜻과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로 우리가 아는 황희정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희는 후대의 명재상으로 기억되지만 실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종실록 세종 6년조에 따르면 황희는 인사 문제로 세종의 의중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세종은 그를 파직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장관전서에는 세종이 황희의 파직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를 복직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세종의 사람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세종은 30대 중반부터 건강에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20년 2월조에는 달고 찬 음식을 자주 찾고 밤에도 물을 자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사 대동야승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천문도 제작 중 세종이 별이 흐리다고 말하자 전하, 별이 흐린 것이 아니라 전하의 눈이 흐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연려실기술 왕월록 세종항목에는 그가 꿀물을 마시며 약을 삼키는 게 아니라 목숨을 삼킨다고 말한 구절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세종이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글 창제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백성들은 대부분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에게 한자 교육을 시키지 않고 굳이 문자까지 새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소리는 중국과 달라 글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즉, 한자를 몰라 억울한 백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한자 시스템 안에서 보조 문자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공식 문서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법령, 조약, 외교 문서는 여전히 한자가 계속 쓰였습니다. 대신 한글은 백성에게 하달되는 지시문, 불교 경전 번역 등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즉, 아래를 가르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세종은 매우 영리한 군주였습니다. 한문을 쓰는 사대부는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층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왕이 직접 지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통치수단 확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 창제가 왕이 백성에게 직접 닿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즉, 훈민정음이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조에는 훈민정음 반포 직후 대간들이 오랑캐의 글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종은 감히 문자 하나를 새로 만들고 그걸 직접 왕의 이름으로 반포했습니다. 당시로선 파격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의 결단으로 수백 년 뒤 한글은 억압받은 백성의 무기가 되고 민족을 지키는 언어가 되었던 것이죠. 세종실록 세종 32년조에는 마지막으로 나라를 부탁한다는 그의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생각했고 시스템을 설계했고 조선을 구조적으로 바꾼 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